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었어요. 발전소 설치 절차가 까다로울 줄 알았는데 가정집의 빈 지붕에 설치하는 발전소는 설치 조건도 까다롭지 않더라고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발전소 수익 덕분에 자식들에게 손 벌릴 일 없이 살고 있어요. 예전엔 소 키우는 게 전부였는데 이젠 지붕이 또 한몫해주네요. 한우 수익처럼 발전 수익도 꼬박꼬박 들어오니 웃음이 절로 납니다. 소도 키우고 햇빛도 키우는 셈이죠. 공장 지붕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뒤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본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발전소 관리에 따로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으니까 사업에 지장 없이 매달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더군요. 솔직히 이렇게 편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 달 전기 요금 또 30만 원 넘으셨나요? 무더운 여름 에어컨은 눈치 보며 꺼두고 선풍기랑 부채질로 버티는 하루. 이제 지겹지 않으세요? 무더운 여름 우리 집에서는 당연히 시원하게 지내야죠. 우리 집 지붕이 돈을 벌어다주는 똑똑한 발전소가 되어줍니다. 매달 빠져나가던 전기 요금 이제는 직접 만들어 쓰세요.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시장을 움직이는 세 가지 키워드를 먼저 이해해두면 좋습니다. 아리백, CF100, 그리고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아리백은 글로벌 기업 주도의 캠페인으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모두 조달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수력 같은 재생에너지 조달 확대를 통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 이니셔티브는 기후그룹과 CDP가 함께 운영합니다. CF100은 탄소 배출이 없는 전원으로 전력 사용을 모두 충당하자는 개념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자력 등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을 포함해 시간대마다 탄소프리 전력을 맞추는 방향을 지향합니다. 유엔에너지와 지속가능에너지 포올이 이끄는 이른바 24시간 탄소프리 에너지 컴팩트가 이런 흐름을 대표하며 구글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참여가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컴팩트에 가입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함께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전력의 탄소프리 비중을 높이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탄소국 경조정제도, 즉 CBAM은 유럽연합이 도입한 무역규제로 수입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려는 제도입니다. 현재 적용 대상은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로 시작했으며 전환기에는 배출 보고가 우선 적용되고 이후 단계적으로 금전적 부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향후 품목 확대 논의도 진행 중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신에너지는 기존 화석 연료를 변환해 이용하거나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입니다. 여기에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와 수소에너지, 혼합연료 등이 포함됩니다. 재생에너지는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처럼 고갈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에너지입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 바로 신재생에너지입니다. 다음은 태양광 모듈을 구성하는 원자재와 인버터, 그리고 구조물에 대한 이해입니다. 흔히 태양광 패널이라고 부르는 모듈은 여러 장의 태양전지를 연결해 만든 것입니다. 태양전지는 셀이라고도 부르며 빛을 받으면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발생합니다. 이때 투입된 빛 에너지를 얼마나 전기로 바꿀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전지의 효율입니다. 태양전지는 폴리실리콘을 원료로 만듭니다. 모래 등에 포함된 규소를 고온에서 녹여 만든 것이 폴리실리콘이고 이를 다시 블록 형태로 붙인 것을 인곳이라 합니다. 인곳을 얇게 절단해 만든 웨이퍼 위에 회로를 형성하면 태양전지가 완성됩니다. 여러 장의 전지를 유리와 백시트, 접속 부품 등과 함께 압착해
넓은 판으로 만든 것이 바로 태양광 모듈입니다. 태양광 시스템은 이렇게 만든 모듈에 인버터, 전력 제어 장치, 배터리 등이 더해져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인버터는 모듈에서 생산된 직류 전기를 가정과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류 전기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설치에는 모듈을 단단히 고정할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구조물은 용융아연 도금강, 포스맥, 알루미늄 등으로 제작되며 지상 설치용, 경사 조절용, 지붕 고정용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뉩니다. 인버터가 하는 일, 즉 직류를 교류로 바꾼다는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류와 교류는 무엇이고 전기는 어떻게 흐르는 걸까요? 우선 전압과 전류, 저항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개념들은 물의 흐름에 자주 비유됩니다. 전압은 펌프가 물을 밀어주는 압력과 같습니다. 전압이 높다는 것은 더 큰 힘으로 전자를 밀어준다는 뜻입니다. 전류는 흐르는 물의 양, 즉 유량에 해당합니다. 전압이 높으면 유량도 많아지지만 관이 좁아지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물의 흐름이 줄어드는 것처럼 전기에도 저항이 생기면 전류가 줄어듭니다. 저항은 이렇게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입니다. 이제 직류와 교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직류는 전기가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펌프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주어 물을 밀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배터리가 내는 전기가 대표적인 직류입니다. 교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압의 방향과 크기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기를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양쪽에서 펌프가 번갈아 물을 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물의 방향은 계속 바뀌지만 중간에 있는 수차나 터빈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즉 전압은 변해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등이 켜지고 모터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을 움직이는 전기는 가정에서 교류 220V, 60Hz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기는 어떤 방식으로 요금이 매겨질까요?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반면 상가나 사무실에 해당하는 일반용 요금은 계약 전력을 기준으로 기본 요금이 정해지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농사용 전기는 농업과 축산업 지원 목적에서 다른 요금제보다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요금 체계와 사용 목적에 따라 태양광 설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며 전기요금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사업성과 가계 절감 효과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태양광의 기초 원리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제 사업 이야기를 할 때 꼭 등장하는 핵심 단어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개통 연계.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전력 수급 계약입니다. 이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한전의 전력망에 연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통연계입니다. 개통연계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한전 전력망과 연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태양광 발전소를 상수도관에 연결된 수도꼭지처럼 전력망에 붙여 넣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가정과 산업 현장으로 흘러가고 동시에 판매도 가능해집니다. SMP 태양광 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SMP 개통한계 가격입니다. SMP란 도매 전력 시장에서 시간대별로 결정되는 전력의 단가를 말합니다.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전력 거래소를 통해 판매하면 이 SMP 가격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즉, 태양광 발전 수익의 첫 번째 축이 바로 SMP입니다. REC. 그러나 태양광 사업은 SMP만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입니다. REC는 1MW시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마다 발급되는 인증서로 별도의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이 인증서는 발전소의 설치 형태와 발전원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자는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REC를 판매하면 SMP와는 별도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결국 SMP와 REC의 조합이 태양광 사업 수익 구조의 핵심을 이룹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무엇보다 전기요금 절감 효과로 주목받습니다. 주택이나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가정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직접 생산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택 건물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보급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 용량과 지역, 공고 시기에 따라 예산 지원 수준이 달라지지만 초기 설치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기료 절감 외에도 태양광 발전소는 전력 판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RPS, 즉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 사업자가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이 제도를 통해 전력거래소 전력시장에 전기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SMP, 즉 개통한계 가격에 따라 정산을 받습니다. 또한 REC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별도의 거래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의 수익성은 안정적으로 뒷받침됩니다. 전력 판매 사업은 개인, 법인, 임대 사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전소의 규모와 운영 방안에 따라 수익 구조가 달라집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격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SMP, 즉 개통한계 가격은 도매 전력 시장에서 시간대별로 결정되는 전력의 기본 단가입니다. 쉽게 말해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마지막에 선택되는 가장 비싼 발전원의 단가가 SMP가 됩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전력 단가가 80원이고 석유 발전 단가가 170원이라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석유 발전까지 가동해야 할 때 SMP는 170원으로 결정됩니다. 이처럼 SMP는 전력 수요, 발전 단가, 그리고 어떤 발전원을 조합하느냐, 즉 에너지 믹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새로운 발전원 투자와 운영비 부담이 늘어나면 SMP는 상승할 수 있고 이는 곧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수익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REC, 즉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는 발전소가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전력을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발전 사업자는 이 인증서를 거래해 전력 판매 수익 외에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REC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합니다. 예를 들어 아리백 확산이나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의무 공급 비율 상향과 같은 요인은 REC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반대로 발전 사업자의 투매 심리, 발전사 자체의 구매량 감소, 의무 공급 비율 축소는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REC에는 가중치 제도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원의 종류, 설비 규모, 설치 방식에 따라 동일한 발전량이라도 발급량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건물 지붕형이나 수상 태양광은 더 높은 가중치를 받아 같은 발전량에도 더 많은 REC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REC 발급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담당하며 RPS 종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전 사업자가 발전량을 게시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공단이 이를 확인한 뒤 소정의 수수료 납부 절차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발급된 REC는 전력거래소 시장이나 장기 계약을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거쳐야만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태양광 발전 사업은 총 12단계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업 부지 선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지역과 토지, 건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지를 검토할 때는 민가와 도로와의 이격거리, 경사도와 집안 상태를 비롯해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도시 군계획 조례에 따른 검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또한 설치 가능한 발전 용량 산정, 환경성 평가, 진입도로와 전주 위치, 생태와 지형 조건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용량 배치와 부지적 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근의 한전 개통 연계 가능 용량 확인도 필수입니다. 이는 한전 홈페이지의 분산형 전원 용량 조회 서비스로 온라인 확인이 가능하며 필요시 담당 부서에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조량과 일사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지형이나 건물로 인한 그림자 영향, 그리고 태양의 고도와 방위각을 고려해 남향 배치 가능 여부까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발전 사업 허가입니다. 발전 용량이 3000kW를 초과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전기위원회가 3000kW 이하는 관할 지자체가 심의 승인을 담당합니다. 발전 사업 허가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주무관청의 검토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업자 등록입니다. 발전 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발전 사업 허가증 사본 등을 제출해 사업자 등록을 마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개발 인허가입니다.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한 부지 개발 허가를 받는 단계로 이 과정에서 최초 설계 도면이 확정됩니다. 관할 지자체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설계 도면, 건물 지붕 설치 시 필요한 구조 안전성 검토 보고서 등을 제출하며 허가 심의를 통해 공사 착수가 가능해집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 조성과 공사 허가를 의미합니다. 즉, 전기 사업 허가로 생산 판매 자격을 얻었다면 이제 실제로 설비를 지을 수 있는지 지자체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서류에는 공사 내역, 토목 공사 계획, 오수 우수 처리 방법, 사면 처리 방법 등이 포함되며 이를 기반으로 심의를 받아 공사 허가를 획득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은 자치법규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별, 검색어별 조회가 가능하며 각 자치단체, 법규명, 소관부서를 선택해 필요한 지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전력수급 계약 신청입니다. 이는 생산한 전기를 한전 계통에 연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먼저 전력수급 계약, 즉 계통 연계 신청을 접수하고 기술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전주, 변압기, 배전선 위치와 계통 여유 용량을 확인하는 연계점 현장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접속 방안 수립과 설계가 완료되어 인입점이 확정되면 산정된 인입 공사비를 납부하고 한전과의 계통 연계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과정을 마친 뒤 본격적인 공사 계획 수립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공사 계획 신고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 전기 설비에 대한 공사 계획을 관할 관청에 신고합니다. 이 단계에서 최종 설계 도면이 확정되며 설계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총 설비 용량의 10% 이내 증감과 같은 경미한 변경은 공사계획 변경 신고서로 간소화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10% 초과 변경은 발전 사업 허가, 개발 인허가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설치 공사입니다. 허가받은 설계 도면에 따라 발전소를 실제로 건설합니다. 현장 공사는 크게 토목, 전기, 구조물 공사로 구분되며 한전은 인입선 공사를 담당합니다. 설치 위치는 건물, 토지, 수상 등으로 나뉘며 환경에 따라 공사 절차와 시공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염전, 임야, 전, 답 등 토지형은 먼저 토목 공사가 필수입니다. 건물형은 샌드위치 패널, 콘크리트 옥상, 슬라브 등 지붕 구조에 따라 구조물 볼트 체결 방식이 달라집니다. 설치 공사에서는 설계와 시공의 일치를 확인하고 구조 안전 진단을 철저히 거쳐야 합니다. 여덟 번째 단계는 사용 전 검사입니다. 공사 완료 후 시설물이 전기 안전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최종 점검합니다. 이 검사를 통과해야 전기를 실제로 송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용 전 검사 신청서, 공사계획 신고수리서, 최종 설계 도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증명서, 기자재 인증서, 시험 성적서 등을 제출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최종 검사를 진행하며 통과 시 흔히 준공필증이라 부르는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아홉 번째 단계는 판매 계약입니다. 사용 전 검사 확인증이 발급되면 생산 전력을 전력거래소 전력시장에 판매해 SMP, 즉 개통한계 가격으로 정산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별도로 발급되는 REC, 즉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력거래의 운영과 정산은 전력거래소가 담당하며 구매자는 한국전력공사가 맡고 있습니다. 즉 발전 사업자는 SMP 정산 수익과 REC 거래 수익이라는 두 갈래의 수익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열 번째 단계는 상업운전 개시 신고입니다. 발전소가 전력 생산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음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전력거래소는 SMP 정산을 시작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REC 발급 절차를 개시합니다. 필요 서류는 사업 개시 신고서,
발전사업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개발행위 준공 필증, 사용전 검사 필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필증, 준공사진, 전력수급 계약서 등이며 관할도, 시, 군청에 제출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개시일 이후 7일 이내에 상업운전 개시가 확인됩니다. 11번째 단계는 설치 확인입니다. REC 발급을 위해 발전소의 설치 상태와 용량을 현장 실사 등으로 최종 확인합니다. 신청 시 설치 확인 신청서, 견적서, 현장 사진과 GPS 정보, 사용전 검사 확인증, 구조물 전기도면, 모듈 인버터 인증서 및 시험 성적서, 그리고 주요 기자재 납품 증빙 서류 등 현장을 대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모든 확인 절차는 한국에너지공단이 담당합니다. 마지막 12번째 단계는 REC 발급 및 거래입니다. REC 발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발전량에 비례해 REC를 발급합니다. 이때 발전원과 설치 유형에 따라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발급된 REC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현물 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계약 방식을 선택해 자신에게 맞는 수익 모델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 중립 목표에도 기여하게 됩니다.